암호화폐 회사가 미국에서 은행 면허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믿어지시나요? 지금 그 장면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XRP로 유명한 리플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통화감독청이 리플이 신청한 은행 인가 심사를 다가오는 10월 30일에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인가를 노린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회사들은 미국에서 은행 계좌라거나 이런 것도 여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암호화폐 회사가 스스로 은행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XRP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예요. 온라인에서는 우리도 이제 은행 하나 갖는다 이런 농담 섞인 환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XRP 가격도 최근에 기대감에 힘입어서 출렁였죠. 일부는 승인만 떨어지면 XRP 금방 $10 간다 이런 과감한 전망까지도 내놨습니다. 이 모두들 당장의 가격 상승에 들떠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뉴스가 정말로 가격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이 표면 아래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더 큰 흐름들이 숨어 있는 거고 사실 리플은 처음부터 은행과 손잡고 국제 송금을 혁신하겠다라면서 출범한 특이한 암호화폐 기업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은행을 없애자를 외쳤다면요. 리플은 은행과 함께 가자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거겠죠. 그만큼 금융권과의 접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왔었고 그럼에도 미국 안에서는 규제의 벽에 막혀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통을 겪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 리플이 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모습은 사실 한순간에 나온 장면은 아닌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법정 다툼까지도 벌이던 기업이었죠. XRP가 미등록 증권인지 여부를 놓고 긴 싸움을 했었고 하지만 2023년 이후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리플은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SEC 소송이 일단락된 직후에 리플은 곧바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했고요. 이 스테이블코인은 리플의 결제망에 통합돼서 실제 국제 송금에도 활용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연방은행 라이선스에도 도전을 합니다. 한때 규제랑 충돌하던 문제하에서 이제는 규제 최전선에서 혁신을 이루려는 모습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이런 과정에는 역사적인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이 미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경계해왔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면서 포용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죠. 올해 7월달 미국 의회랑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관한 법률까지도 제정했습니다. 이 준비금 요건을 정하고 연방 인가를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법인데요. 리플은 바로 이런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움직였습니다. RLUSD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가지고 이제 연방 신탁은행이 돼가지고 그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과 관리하려는 건데요. 이번에 OCC의 은행 면허를 신청한 데에는 블록체인 기업도 공신력이 있는 은행 틀 안에서 사업이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승인이 난다? 그렇다면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업계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블록체인 기업이 미국 연방법 아래에서 공식적인 은행 업무까지도 수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심사 과정과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OCC의 심사는 원래 반년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리플의 경우에는 불과 120일 만에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업계에서는 이런 이례적인 속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을까? 먼저 리플이 엄격한 내부 통제랑 규정 준수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OCC는 보통 예비 승인을 내주고 수개월의 시험 운영을 거치고 나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요. 하지만 리플은 워낙에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정식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리플이 선보인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안정적인 운영, 이것도 감독 당국에 신뢰를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리플은 처음부터 연방은행 수준의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요. 이런 것들이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은행 인가를 얻으면 무엇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리플은 미국에서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이름의 신탁 은행이 됩니다. 연방법이 인정한 금융기관으로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과 관리해주는 이 수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까지는 제도권 은행에 맡겨야 됐었던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리플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관 투자자가 XRP나 기타 토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할 때 리플 은행이 그 역할을 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도 이 은행 라이선스 아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깊숙하게 끌어들이는 이런 통합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이슈의 본질이 가격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의 블록체인 솔루션이 기존 금융과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XRP의 구조적인 가치를 짚어보셔야겠습니다. XRP가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의 기능적인 핵심으로 설계가 된 거고 모든 XRP 원장 계정은 스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XRP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 수수료도 XRP로 지불이 되는데요. 이 수수료에 쓰인 XRP는 자동으로 소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돌아갈수록 XRP의 유통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현재 XRP 원장에는 700만 개가 넘는 계정이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약 1000억 개의 XRP 토큰이 최초 발행되었고
추가 발행 예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적 1,400만 개 이상의 XRP가 수수료로서 영구 소각이 된 상황인데요.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XRP의 가치는 국경 간의 결제의 가교 통화 역할과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유기적 수요에서 비롯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사용 사례가 확대될수록 자연스럽게 쓰임새가 늘도록 설계된 구조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흔한 투기적인 수요랑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리플의 글로벌 송금망은 현재 300개 금융기관이 활용을 하고 있고 2025년 2분기에만 약 1.3조 달러 상당의 국제 송금을 처리했습니다. 가격 차트만 보면 출렁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이면에는 이렇게 탄탄한 사용층이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XRP를 평가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규제 리스크 때문에 XRP의 잠재력이 가려져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면은 과거 2018년 초에는 사용 사례랑 무관하게 XRP 가격이 폭등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거품이 꺼지고 나서 한동안 침체를 겪은 바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XRP 가격이 다시 그 당시 수준에 가까워졌을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네트워크 활용과 기관 참여가 뒷받침이 된 움직임이기 때문인 거고 이제는 규제 명확성과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바탕으로서 XRP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XRP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암호자산 중에 상위 3위권까지 올라섰죠. 단순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꾸준한 활용과 기관 채택이 만든 성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투자 판단에도 이런 네트워크 활용 가치를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OCC의 승인이 임박한 상황의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연방은행 인가를 받으면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안심하고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량과 유동성 수요가 지금보다 크게 증가를 할 거고 이미 일본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규제가 명확해진 은행들이 XRP를 적극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 XRP 원장의 계정수랑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통계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근거들 종합해봤을 때 현재 XRP 가격이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만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성급한 매매보다는 긴 시기열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전략이 어울릴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번 승인이 불발되더라도 리플은 다른 경로를 모색할 거예요.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단기 이벤트보다는 큰 흐름의 일부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모든 판단은 전제가 따릅니다. OCC 승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이 시장의 변동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애초에 투자에서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리플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USDC를 운영하는 서클도 리플과 유사한 연방은행 인가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이 직접 은행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더욱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의 미카 규정이라거나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처럼 금융당국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번 리플 사례는 이런 글로벌 흐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자면은 OCC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분명해진 건 하나 있습니다. 이 금융과 블록체인의 경계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인데요. 리플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도 규제를 준수하면서 제도권에 들어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검토하게 될 거고 전통 금융회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암호자산을 다루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업과 손잡는 일이 더욱더 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OCC 결정 하나로서 세상이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분명히 새로운 이정표임은 틀림없다는 거. 이 중요한 거는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성이겠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구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을 내다보는 눈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에서 진짜 필요한 건 완벽한 집중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한 무관심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코인 투자를 다시 시작할까? 아니면 그냥 코인이라는 단어도 모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제가 처음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분명 수익을 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느새 그 자리에는 스트레스가 더욱더 큰 무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리플이 100원, 300원 오를 때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500원 떨어지면 그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투자하러 들어온 건지 고통을 받으러 들어온 건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지만 이거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격의 감정이 너무 쉽게 휘둘리는 습관 때문이에요. 부동산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 한 채 샀다고 해서 매일 옆동 몇 호가 얼마에 팔렸는지 확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판단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핵심은 보되 디테일은 무관심해라. 코인 시장도 똑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뉴스 하나 트윗 하나 차트 한번 출렁임에
매번 마음이 요동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그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보다 내 감정이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늘상 시장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에 휘둘릴지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잡을지는 오롯이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고,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덜 흔들리는 사람이겠죠. 오늘은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감정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보세요. 결국에 살아남는 건 시장을 읽는 눈이 아니라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눌림목 다지고 지금은 1억 6천만 원 부근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일 동안의 급락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지쳤고요. RSI 지표도 80에서 과매수해서 47까지 떨어지면서 과열이 식은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시장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격 방어가 좋았던 알트들이 먼저 반등을 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업비트 신규 상장된 라그랑주 코인, 비트코인 하락 때도 버텼고요. 반등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양봉 만들었죠. 이런 코인들은 추세가 유지되는 이상 한 번 더 강력한 장대 양봉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당일 단타로서 수익을 냈습니다. 오후 4시에 라그랑주 진입 타점 드렸고 오후 9시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인링크, 이 비트코인 하락 때 같이 떨어졌지만 반등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거는 시장이 이건 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속 타점으로 체인링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8%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진입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눌림목 구간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초입에서 진입하시고 양봉 고점에서 매도, 이 매매 패턴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바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이미 고점이라면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다린 타점까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눌리면 내 거고 그냥 올라가면 네 거다. 이게 진짜 멘탈 매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과 실시간 타점은 우리 코인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